네,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이 ETF 하면요, 대표님, 우리 또 그 배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요즘 수익률뿐만 아니라 이 배당률을 쫓는 개인 투자자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선정할 때도 이 배당률을 또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또 이런 배당률을 높은 종목들의 장단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ETF들이요? 배당과 관련한 단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하나 테크니컬한 단점이 있다고 하면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에서 빼는 거거든요. 배당에 대한 등락 주가가 말이죠. 푹 빠지면 좀 놀랄 수 있죠. 물론 현금으로 내가 받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단점 외에는 배당은 정말 훌륭한 투자 컨셉인 것 같고 배당은 참 정말 좋은 투자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용돈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용돈이기도 하고 이 회사가 배당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요.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잖아요. 잘 아시듯이. 그 단점 하나만 더 검증되지 않은 단점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배당이 많다는 얘기는 배당을 안 했으면 그 자원을 가지고 회사 성장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성장률을 좀 갉아먹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배당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성장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자신감을 표현한다는 그렇죠, 겁니다. 자신감이죠, 그럼요. 그래서 배당이라는 건 워낙 좋은 컨셉이니까 제가 설명 안 드리는데 대신 제가 그동안에 느껴왔던 배당과 관련한 걸 하나를 좀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데 제가 26번 슬라이드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 보시면 배당과 관련해서 여러 말들 중에 주당 배당금이라는 게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고 배당 성장률이라는 게 있고요. 배당 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 낙은 아까 말씀드렸죠. 배당 기준일 다음날 주가가 배당만큼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이지? 저희가 그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 이제 나스닥 주식형이니까 워낙에도 주식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이죠. 하루에 4%인가가 빠진 거예요. 하루에요? 네, 시장이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는데 하루에? 배당락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이제 하니까. 배당 하나 때문에 그 주가가 4% 빠졌다고요? 그만큼 배당을 많이 준 거죠. 그 회사는 네. 그거에 따라서 이게 다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배당을 이제 떨어뜨려서 주는 것 때문에 말이죠. 더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5가지 정도 배당이라고 할 때 주로 언급되는 전문 용어라고 할까 하여튼 용어들 중에 배당락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배당 수익률을 좀 절대 맹신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통 배당 수익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당 수익률이 7%라는 얘기는 거는요. 주가 대비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면 배당 수익률은 낮아져요. 주가가 싸지면 배당률이 높아집니다. 배당 수익률이. 배당 수익률이 7%인 종목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잖아요. 배당은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속성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주가가 싸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불리한 거겠죠. 그렇죠. 배당은 똑같은데 주가가 많이 싸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어디서 들으시거나 공부하실 때 배당 수익률 하는 거는 그냥 흘려버려버리십시오. 제가 조금 격하게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자꾸 혼용을 하셔서 그래요. 배당 수익률은 여기 제가 써진 대로 배당금을 배당 기준 주가로 나눈 겁니다. 주가가 세면 주주한테는 좋은 거죠. 대신 배당 수익률은 떨어져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배당은 똑같은데.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날 그 배당 기준이 주가를 봐야지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배당 자체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배당 자체를 봐야죠. 뭘 보느냐? 주당 배당금을 봐야죠. DPS, 디비덴드 퍼 쉐어라고 해서 주당 배당금이 얼마나 책정돼 있니? 근데 이거는 보통 공개가 잘 안 돼요. 찾아봐야 돼요, 막 자료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인터넷 같은 거 주요 종목 같은 경우는 많이들 공개하니까 정작 중요한 게 저는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률이라고 봐요. 배당 성향은 아까도 살짝 설명드렸지만 회사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중에 순이익을 100을 벌었으면 20만큼 배당할래, 40만큼 배당할래의 차이거든요. 그럼 20만큼 배당하는 회사보다는 40만큼 배당하는 회사가 훨씬 더 자신만만하다는 얘기고 배당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돈을 벌어들일 예측이 더 잘 된다는 얘기고 성장도 잘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배당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주 기본적인 걸로 주주를 그만큼 더 케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회사 주가가 좋아지지 않으면 어떤 회사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배당 성향이 중요한 거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배당 성장률이죠. 우리가 투자도 퀄리티 팩터, 투자 요소 중에 퀄리티 팩터라는 게 있어요. 질적인 요소를 보자. 보통 퀄리티 팩터라고 하면 어떤 회사의 기업 이익이 성장성이 있느냐, 기업 이익이 투명하느냐, 그리고 기업 이익이
뭐 양 자체가 맞냐 적으냐인데 하여튼 성장성이 있느냐 투명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거든요. 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도 연 배당 성향이 5%였던 것이 10%가 되고 15%가 되고 20%가 되고 이게 훨씬 더 견실한 회사 아닐까요? 그걸 보는 게 배당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배당 수익률은 그냥 흘려보내시라는 거예요. 배당 성장률에 대해서도 배당 성장률과 배당 성향이 중요한 거죠. 네. 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은 주가가 낮아지면 높아지는 게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뭐 배당금 전체 금액이 늘어나냐 중요하냐가 중요한 거지 배당 수익률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대표님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궁금해요. 대표님 저희가 이제 대표님 처음 이제 모시게 될 때 제가 타 유튜브에 나오신 거를 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네. 되게 칭찬 댓글을 많이 해주셨는데, 칭찬도 많고 굉장히 비난도 네, 원래 그렇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간이니까. 네. 대표님 제가 대표님을 말씀하신 칭찬들 중에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냐면, 굉장히 이분 인사이트 하신 분이다. 인사이트 통찰력 있으신 분이시라고, 엄청난 칭찬이거든요. 좀 창피합니다. 이런 주식에 관한 전문가들한테 이런 얘기는 정말 극찬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요. 대표님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언제부터 이 주식 공부나 이런 경제 공부 시작하셨고, 뭐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렇게 살아온 얘기 네. 좀 부탁드려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좀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네. 저는 뭐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다만 이제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요. 이제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만 성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국제대학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국제사회, 국제경제, 국제경영 이런 걸 배우면서 그때 좀 이렇게 보는 식견 또는 그릇이 좀 커졌어야 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워낙 교수님들도 훌륭한 교수님들 많으셨고 그때 영어 공부도 제대로 했고 그러면서 그때가 참 변곡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 투신업계로 자산운용 회사로 처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기만정이다 보니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펀드의 피육자도 모르고 펀드 관련한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막 신입사원으로서 이제 배우고 뭐 자료 복사부터 하다가 이제 상품 개발하고 하면서 상품을 개발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펀드를 만드는 건데 펀드를 만든다는 건 그 펀드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전망이 되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제 성격 자체가 좀 꼼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그냥 하고 마는데 뭔가가 앞뒤가 다 알아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또 그래야 상대방한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제가 모든 걸 다 제 식견에서는 이해가 돼야 누구한테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되게 힘들었죠. 그때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그때 스티븐 로치 보고서나 뭐 여러 가지 그때는 한국 회사 보고서나 이게 제한적인 외국 회사 보고서를 쭉 읽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때. 5-6장짜리 보고서 읽는데 한 2주씩 걸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막 단어도 엄청 찾고 하면서 이게 이제 쌓이니까 이제는 단어를 안 찾아도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행간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리서치 보고 자료를 읽으면서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전문 용어도 거기서 배우고 찾아서 알게 됐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도 알게 됐고 이게 자료 한두 개 읽는다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첫 회사부터 직장생활 마감할 때까지 매일 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출장이 있는 날은 빼고 매일 7시나 7시 반에 출근해서 한 장 시작하기 2시간, 3시간 동안은 그날 보고서를 뭐 10개건 5개건 항상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쌓이니까 제가 아까 좋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조금 머리가 무겁긴 한데 그냥 제 주제에 표현드리자면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식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원 다니면서 그런 국제 관련한 영어를 포함해서 공부를 했던 것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사실 이제 이 자문사를 시작한 것은 저도 25년 동안 배운 게 도둑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정말 그런 소명감이 있어요. 적든 크든 간에
자산을 증식하고 자산을 지킨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한테도 중요하고 모든 분들한테도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100억이 있으신 분들은 그 중에 보통 이제 PB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0분의 1을 금융자산 투자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잘 살지 않고 금융자산이 많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그만 금액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회를 저 스스로도 하고 그런 금융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좀 높여보고자 하는 소명감이 있습니다. 좀 일천하긴 하지만. 그러면서 저도 수익도 내고 캐시플로우도 만들고 뭐 그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이런 어떤 뭐 자문사를 하면서 투자자분들한테도 좀 뿌듯하게 보람된 결과도 드리고 저 스스로도 결과를 얻고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참 재밌습니다. 제가 대표님 오늘 이야기하면서 느낀 건데 지금 본인 이야기까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어떤 걸 하든 간에 꼭 그 분야에 관해서 공부를 하라는 것. 그렇죠. 네, 저는 그 이야기 모든 이야기의 기본이에요, 그죠? 그럼요. 네, 그 이야기가 되게 와 닿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 했는지 딱 하나.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분야를 좋아하고 이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셨다. 네, 이런 이야기를 네. 저희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동기부여의 그 좋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